내용을 보시면 뭐 이런 내용인데요. 네. 윤석열 반대편은 강력하다. 국민의힘은 건강함을 보여줬다. 막장 경선과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 그리고 뭐 전환길 뉴스에 단독 보도가 됐다라고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오늘 MBC의 정치인싸 그 내용 듣다가 얻어 걸린 건데, 그때 그 속보 뜬 거 보고 좀 황당해가지고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 예전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 한석규 씨가 그런 대사 있잖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그 드립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거 뉴스 보자마자 정말 지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뭐 얘기 한들 뭐 하겠어요? 예, 내란 수괴 주제에 이제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뽀개버리려고 사실상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김문수로서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노동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어떤 인물 경쟁력도 없거니와 자신이 보여줬던 극우 친일적인 역사관 혹은 김구 선생님이 국적이 중국인이다 이런 거, 옛 우리 선조의 국적은 그럼 일본이냐 뭐 이런 것들만 지금 실제 뇌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미 민주당에서 공격을 잘했지만 김문수의 진짜 망언집이라는 걸 이번에 냈거든요. 이따 그 뉴스도 따로 보겠지만 진짜 망언집을, 김문수와 관련된 망언집을 민주당 쪽에서 이미 냈어요. 그래서 이 개인 김문수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은 대통령 후보 자격도 한참 부족한 사람이죠. 그동안의 구설수, 특히 아스팔트 생활을 오랜 기간 하면서 너무 우익적인 행보라든지 극우적인 행보를 보여줬던 정황들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후보 본선에서 평가받게 되면 저는 뭐 김문수라는 사람 자체가 마이너스가 많지 플러스가 될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가 본선에 올라가려면 뭐 서사라든지 내러티브가 뭐가 있겠냐,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일종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번에 한덕수가 만들어줬거든요. 쌍권과 그 당권파 지도부들, 친윤계 의원들 다수가 김문수에게 밟아도 밟히지 않는 잡초 같은 생명력,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라는 김문수의 어떤 의지, 결기, 강단 이런 거를 써먹을 수 있었어요. 대선 주자로서 써먹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이미지를 좀 동정론이라도 김문수 좀 불쌍하다, 이런 동정론이라도 받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 채 한나절도 안 갔습니다. 갑자기 윤석열이가 입장을 냄과 동시에 김문수의 그런 이미지 따위는 사라진 거죠. 끝난 거죠. 윤석열이 여기에 숟가락을 올렸다라는 건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던 단일화 히스토리, 그리고 실제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선 후보 변경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자 자격의 부활, 그리고 김문수의 어떤 부활, 이게 있었던 건데 이거에 대한 일종의 컨벤션 효과 따위는 없어요. 왜? 윤석열이 빅동을 쌌거든요. 윤석열이 소위 김문수한테 뻑큐를 날렸습니다. 빅엿을 날렸어요. 그게 바로 이 기사입니다. 자, 희대의 개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 이런 걸 건강함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하여튼 윤석열은 안드로메다야. 아주 인식이, 정치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안드로메다죠.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줬다라면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한다. 뭐 당대표야? 윤석열 네가 무슨 당대표냐고. 내란범 주제 진짜 한심하죠? 민주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윤석열이 해주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 순간 저는 경쟁을 펼쳤던 모든 후보분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며 한 전 총리께서 출마 선언 당시 밝히셨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이제 김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됐다며 저는 한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한테 그냥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야, 너 선대위원장 해야지 어디가. 그러니까 오늘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오전에 만나서 서로 또 껴안고 김문수 쪽에서 한덕수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라는 요구를 했거든요. 요청을 했는데 그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그 자리에선 냈어요. 그랬더니만 윤석열이가 끼어들어가지고 저는 한덕수 전 총리께서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믿는다라면서 등 떠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들께 호소드린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달라. 야, 네가 뭔데 마음을 모으고 자시고 나발이야. 뭔데 네가. 너 뭐 돼?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저는 매우 땡큐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이런 자세가 굉장히 땡큐예요. 윤석열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윤석열 시즌2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윤석열이 아직도 국민의힘의 마술을 뻗칠 수 있다. 국민의힘을 끝까지 뽀개버리겠다. 국민의힘을 끝까지 내가 붙잡고 놔주지 않겠다. 내가 계속적으로 온라인에 메시지 남기고 이 페북 정치를 통해서 영향력을 과시하겠다. 이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 어제 같은 경우에 밤에 얘기했을 때 그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제정신인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자격이 부활된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후보 교체권을 당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이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절반 이상 정도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미련이 있을 거예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내란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정당하게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그리고 심지어 생존의 위기에 있었던 김문수의 앞길을 그냥 윤석열이 막아버리는 거죠. 확 껴들었어요. 운전하다가 김문수 지나가는데 김문수가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는데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김문수가 이름이 뭐요? 가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갑자기 뒤따르고 가던 윤석열이 막 운전을 하다가 죄송합니다. 시끄러웠죠? 소리를 좀 낮출게요. 껴들어가지고 김문수 앞길 딱 막아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표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껴들어서 자 이제 국민의힘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는 나다. 김문수는 이제 비키고 내가 이제 먹겠다. 한덕수를 밟았더니 이제는 윤석열이 등장한 거야. 김문수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실제 저는 뭐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니 파면된 놈이 이런 메시지를 낸다라는 건 이것도 뭐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제가 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 이런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윤석열의 미련을 못 버리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김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하게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다. 진짜 파면된 놈이 말이 드럽게 많아요. 자, 그리고 저는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지만 당에 늘 감사했다.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다.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다. 아니 지가 대선 나왔냐고. 예, 김문수 입장에선 진짜 굉장히 난처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은. 이게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파면된 윤석열의 지지선언이 아니라 이건 그냥 똥을 뿌린 겁니다. 사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윤석열의 메시지죠. 선거가 아주 명징해졌어요. 이 구도 자체가. 윤석열 시즌2를 선택할 것이냐,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을 정리하지 못하고 윤석열에 대한 출당이나 제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정당에 있는 대선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이미 파면 결정이 내려진 윤석열이란 인간이 아직도 막후에서 저 당의 대선 후보를 흔들거나 국민의힘을 싸잡아 먹어버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심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김문수는 그저 윤석열의 아바타일 뿐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그냥 노선이 아주 간명해졌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조금 걱정됐던 게 이게 어떤 형태로든 레거시 미디어들 쪽에서 막 김문수를 띄워주고 그리고 이 국민의힘의 어떤 결집, 보수층의 결집을 계속 부추겨서 죽었다가 살아난 김문수를 막을 수 없다. 김문수는 불사조다. 김문수는 다르다. 김문수에게 뭔가 포커싱을 계속 맞춰줘서 어떻게든 김문수의 이미지를 미화시킨 다음에 압도적인 패배를 할 뻔한 정당의 후보에게 CPR을 언론들이 해줄까봐 좀 걱정이었는데 여기에 윤석열이 아주 빅동을 이렇게 뿌려버려서 저로서는 선거가 아주 쉬운 구도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자, 보면 우리는 단결해야 된다.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면서 우리는 단결을 해야 된다. 자,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지금 거대 야당의 전체주의적 행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차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른다. 야, 선거 쉬워졌네요. 근데 이게 이제 쉬워졌다라는 평가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캠페인이 굉장히 쉬워졌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 이 선거는 진영 선거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김문수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서 딱 윤석열과 선을 그어버리고 나는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거나 한다면 모를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선거는 그냥 진영 선거가 되는 겁니다. 양대 진영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되는 거예요. 내란범 대 내란 수호의 선거가 되는 거라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제일 어려워지는 사람이 누구냐. 어차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려워질 사람이었는데 제가 오늘 게시판에 여러분들한테 써놔 드린 것처럼 누구겠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사실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그거는 뭐 일단은 좀 지켜보기도 하긴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이르고 윤석열이 어느 정도로 이제 개입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거니와 윤석열이 어느 정도로 앞으로 더 개입을 하느냐 그리고 김문수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이제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윤석열 입장이 나오기 전에 제가 썼던 글을 잠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글을 공유를 하면 오늘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히만 공유를 좀 드리면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번 대선이 이재명과 이준석의 대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어제 홍준표가 사실상 지지 선언을 했던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후보 자리를 지켜내면서 큰 지지 효과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리얼미터상으로는 아직까지 한 자릿수라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무엇을 해도 싫다는 내란범을 지지하는 비상식적인 자칭 보수층 대부분이 김문수로 쏠리고 상식적인 중도 무당층이 이번 대선을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제가 윤석열 입장 밝히기 전에 쓴 건데요. 내란 저지 헌법 수호 아니면 윤석열 시즌2 요렇게 이제 구도가 간명하게 갈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 민주당 지지층과 이재명 후보 지지층은 똘똘 뭉치고 생존의 파고를 넘은 김문수 지지층도 똘똘 뭉친다.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과 김문수 모두를 공격하면서 제3의 후보로 대안 세력을 아무리 주장을 해봐야 누가 된다? 과거의 정의당 심상정 포지션밖에 인식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의 목표가 10%, 10%.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의 목표가 10%, 10%, 10%의 득표율 정도가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일단 비호감이 매우 높아서 그 여론조사 이건 뭐 제가 이준석 후보를 비호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여론조사상 드러난 자신의 비호감도가 여타 후보들에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라는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되지만 개혁신당에서 탈당을 해서 오늘 대선 후보로 했나요 지금? 할지 모를 허은하 후보가 만약에 0.5%든 0.1%든 혹은 1%든 이준석 후보에게 갈 표심을 허은하 후보가 동정표를 얻거나 개혁 보수층 중에 허은하를 그래도 안타까워하는 허은하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를 뽑을 바에 허은하 후보를 뽑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진짜 퍼센테이지가 잘 나와서 10%가 나오더라도 거기에서 0.1만 꺾이잖아요. 네, 허은하 등록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만 꺾이잖아요. 그러면 9.9%가 되면 단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허은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의 맞대결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고 나오신 거라고 저도 보고 뭐 내심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번 대선판은 자신의 또 인지도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표심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정당에서 일단 물리적으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개혁신당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 중에는 개혁신당 당원들 중에 허은하파로 분류된 당원들이
표를 줄 수는 있다. 뭐 그런 가능성이어서 이거는 뭐 제가 10%를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10%나 할 수 있겠냐라는 지적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후보의 희망사항으로 가정을 하고 해석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략을 수정하는 게 맞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략을 수정하는 게 맞다. 어떤 전략이냐? 차라리 착한 3등을 해서 이재명 후보도 까고 김문수 후보도 까면서 자신의 파일을 넓히려고 해봐야 비호감도도 비호감도고 또 이제 표가 분산된 허은하 후보도 있고 여러 면에서 심상정 포지션을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고언하자면 차라리 착한 3등을 하는 게 맞다. 요렇게 일단 조언을 드린 바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윤석열이 입장 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상식 비상식을 떠나서 윤석열에 대한 향수, 내란에 대한 향수, 독재에 대한 향수,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찬성하시는 분들, 이런 국민의힘 당원이나 보수층 지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윤석열의 메시지 때문에 더욱 표가 결집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전제를 놓고 보면 이 3자 구도의 전제를 놓고 보면 양대 후보로 표가 몰리게 돼서 이 후보 쪽 표가 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이 메시지가 이준석 후보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좋지 이준석 후보에겐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문수 후보에겐 그러면 좋으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고요.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김문수는 패전투수 이후에 이 당권을 먹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고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김문수도 결국 이 정당을 자신이 당무 우선권을 통해서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그 가능성을 보고 저는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입장을 냈기 때문에 윤석열의 입장이 김문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에겐 좋을지 몰라요. 제가 단기라고 표현 들었습니다. 표가 결집된다는 말씀 드렸으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뭐 좋을진 모르겠지만 대선 끝나면 그럼 김문수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다음에 비대위로 갈 텐데 그럼 뭐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은? 당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다시 당권파한테 이 당을 넘겨줄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지방선거까지 이 당권을 장악할 뜻을 갖고 이번 대선판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과의 확실한 선긋기 없이는 차후에 당을 재편하는 과정에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선 기간에 어쨌든 노선을 좀 수정을 해서 윤석열을 손절하는 척이라도 하거나 당권파와 이 친윤계 이쪽을 좀 밀어내고 자신들의 사람을 집어넣느냐 이제 이런 행동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런 행위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김문수의 공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김문수가 선택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김문수가 아무 짓도 안 한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말이 다 맞습니다. 윤석열 만만세. 윤석열은 내 친구. 윤석열은 나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윤석열 말이 다 맞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입니다. 라고 천명을 한다면
이제 뭐 김문수의 차후의 정치인으로서의 길이라는 게 과연 뭐 얼마나 뚜렷하겠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마 이제 매운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친윤계 당권파의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새벽에 벌어졌던 어제 새벽에 벌어졌던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보고서 김문수가 아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말이 나왔으니까 차명진의 살생부를 보고 갈까요? 자, 비대위원장 사퇴만 갖고는 안 되지. 열받았죠? 즉각 당원권 정지 3년. 어둠의 비서실장이라고 부르는 차명진의 분노를 좀 보시죠. 자, 권영세만 갖고는 안 되지. 권성동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자, 이양수. 한덕수 후보 옹립 음모를 실제로 수행했지.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자, 그리고 박수영 뭐라고 했더라? 김문수가 나이 70 넘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다고? 좌파 침투 작전으로 대선 후보 됐다고?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너는 왔다 갔다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등에 칼 꽂은 게 문제야. 그것도 김문수 후보 7년 모셨다는 친구가 점점점 뭐 요렇게 차명진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일단 살생부에 넣어놨고 이번에 당무 우선권이 후보에게 있는 기간 동안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1차적으로 이 20 며칠간의 김문수의 사람들이 이 당을 사실상 장악을 하는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1단계. 그리고 대선 만약에 패배를 하면 김문수가 일부 후퇴하는 그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당이 1차적으로 김문수의 사람들로 장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대위가 뭐 출범되거나 전당대회를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김문수 쪽 사람들이 당을 이끌고 지방선거까지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 김재원 같은 사람은 대구시장에 나가야 되고요. 김문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공관위나 이런 곳에서 공천권을 장악을 해서 지방선거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과연 윤석열 시즌2로 선거를 치러서 일단 치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자신의 어떤 미래 구상이 이제 충돌하는 지점들이 막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저는 이번에 김문수를 쫓아내려고 했던 범친윤 당권파들과 김문수파의 대립이 굉장히 극심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안에서 사실상의 낙선 운동이 전개가 될 거예요. 뭐냐면 김문수가 이재명 후보에게 큰 표 차이로 압도적 패배를 해야만 다음에 우리에게 기회가 돌아온다라는 그 의중이 있겠죠. 그래서 권성동 같은 사람이나 권영세 같은 사람들, 이양수 같은 사람들은 이번에 김문수에게 당을 그대로 통째로 내어줄 수는 없으니 사실상의 낙선 운동을 통해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인 패배를 안기게끔 물밑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김문수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이제 요 그림을 만들 겁니다. 아마 이제 아사리판이 될 거예요. 특히 대선 패배를 기점으로 해서. 제 예상이고요. 그래서 뭐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일단은 지금 대선은 어쨌든 윤석열의 뜻대로 치르고 윤석열이 묻어있는 사람인 김문수가 윤석열 시즌2가 돼서 뭐 보수를 결집하여 최대한 이 이재명 후보와의 간극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패배할 것을 가정하고 지금부터 그냥 아예 선긋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후자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김문수 측이 상식적인 사람은 전 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튼 윤석열이 쏘아올린 이 빅동, 윤석열이 싸지른 이 빅동 때문에 김문수도 혼란스럽지만 국민의힘 전체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제가 그냥 직감적으로 들었던 생각이에요. 윤석열의 입장을 보고 나서.
그래서 뭐 대단한 분석은 아니고요. 어쩌면 라이브 시간은 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제 생각을 주저리 떠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박시 님 말이 다 맞음. 하지만 제 생각이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뭐 그 정도로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맞다라고 얘기해 주신 김일웅님 감사드리고, 마이다스님 시험 볼 때 처음 찍은 답이 항상 옳음. hen자이가 그랬대님 윤석열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다. 신천지 전광훈 당과 섞여서 윤 내란숙에 못 끊음. 김문수인데도 점지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딱 저번 대선 상황이랑 비슷할까요? 블루탑 세븐님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요.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라 너무 급박하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의 뭐 구도 변화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김문수의 반응이나 이런 게 어떨지가 궁금해서 일단은 지금 좀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김문수의 반응이라는 게 윤석열의 윤석열의 입장에 대해서 아직 김문수가 뭐 뚜렷한 내용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틈타서 바로 인터셉트한 정당이 있죠. 예,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아주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이제 김문수가 되는 것을 가정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선대위의 대처라고 저는 보는데요. 민주당에서 자 입장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추궁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오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적 박탈 및 재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극우 인사인 전광훈의 자유통일당과 국민의힘의 빅텐트 결성 관련 의견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극심한 내용과 우경화로 혼란한 상황을 틈타서 민주당이 일단 측면에서 바로 일단 이 국민의힘의 내분이 정리되기도 전에 갑자기 이제 또 인터셉트를 한 건데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일단 당적 박탈, 그러니까 윤석열 징계 안 하냐 이걸 물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권성동과 권영세 여기도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당신이 대통령 후보로 못 나올 뻔했다. 그리고 이것은 초당적인 일이다. 권성동과 권영세는 뭐 사실상 정당 민주주의를 짓밟은 주범이다. 그럼 당신 권성동과 권영세는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님? 뭐 이런 요구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문수의 입장을 밝혔다. 자세히 만나보시면 친위 군사 쿠데타를 자행하고 후보 교체 정당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한 윤석열의 당적을 즉각 박탈하고 재구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김문수 후보의 생각을 묻는다라며 누구보다 윤석열의 뜻을 충실히 따라왔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 자, 이름이 뭐요? 김민석이요? 내가 운동계 선배인데, 내가 운동계 대부인데 몇 년부터 운동했노? 뭐 김민석이 훨씬 후배긴 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상임선대위원장의 이 지적은 아주 옳습니다. 당연한 지적이지요. 평소 김 후보와 이념을 같이 해온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연대해 극우 빅텐트를 결성하고 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어떠냐. 야, 그리고
대선 이후에 내란 특검 및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에 대한 입장, 주술 정치 근절 청문회 실시, 용산 대통령실의 주술 관련 시설 및 관련자 조사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히라고 언급했습니다. 야, 직격했네요. 자, 그리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밀어붙인 국민의힘 지도부 중징계도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이건 이제 당헌 당규와 정당 민주주의와 관련된 입장입니다. 공당의 당헌 당규와 참정권을 짓밟고 야밤 후보 교체를 시도해 정치 불신을 초래한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박수영 등 당권파 지도부 총사퇴 및 중징계를 해야 한다라면서 헌법상 정당 정치 원리 구현, 국민 정치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후보의 의사를 묻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분을 더 가속화시키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관에 대한 부분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가 1999년은 나라가 없었다. 일제 때 국적은 일본, 김구 중국 국적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산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 김 위원장은 시대착오적 뉴라이트 매국 역사관을 공식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 후보자의 어떤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다 보고 나니까 뭐랄까 대처를 아주 저는 잘했다라고 보고요. 네, 잘했다라고 보고 이런 대처는 앞으로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적당한 시기에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일단 언론을 대상으로 뿌려주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대처를 잘했다고 보고요.